2026년 3월 기아의 니로가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22년 1월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고요. 그 뒤로 약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온 건데요. 새롭게 돌아온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은 어떻게 달라졌고 기능은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이번 니로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외장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담아서 이번에도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별자리 모양 같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같은 거는 당연히 적용되었고, 여기에 외장 색상 아이보리 실버 컬러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DCT, 그 다음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지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차량에 보강재가 좀 들어갔고 소음 차단을 위한 패드 밀도도 증대가 되면서 중량이 45kg가 증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차량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비가 직전 모델보다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전 1.6 하이브리드 연비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기준으로 해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20.8km였는데 이번에는 20.2km가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차량이 정차 중일 때 엔진 공회전 없이 배터리로 여러 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고, 전후륜 서스펜션의 튜닝을 좀 최적화해서 승차감과 차체 정숙성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단 트림의 종류가 기존의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인데 프레스티지의 상위 버전이었었던 프레스티지 베스트 셀렉션이 없어지고 바로 시그니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격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기준으로 해서 트렌디 2,832만 원이 2,931만 원, 99만 원이 인상이 된 거고요. 프레스티지는 3,147만 원에서 3,246만 원으로 99만 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시그니처 3,553만 원에서 3,519만 원으로 34만 원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뭔가 시그니처는 왜 인하가 된 거지 싶으실 텐데요. 이거는 뒤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과 내장 인테리어 색상에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기존 인테리어 색상인 차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의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8인치 휠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격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품목이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었는데 빠졌고 어떤 옵션이 없었는데 어떤 트림에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깡통 트림인 트렌디부터 볼 텐데요. 기본 품목에서 달라진 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를 추가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대항차 감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베스트 셀렉션 트림으로 가거나 혹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야만 적용이 되었었던 기능이었고, 정면 대항차 감지는 아예 적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렌디 트림부터 바로 그냥 기본 적용을 해줬네요. 다음으로는 원래 베스트 셀렉션 트림으로 가거나 혹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야만 적용이 가능했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트렌디 트림에서는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니로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었던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네요. 다음으로는 에어백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기존 니로에서는 에어백이 8개가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2열 양쪽 사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총 10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야만 적용이 되었었던 전방 주차 거리 경고도 트렌디 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외장 부분에서는요, 총 4가지 구성이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프로젝션 타입이었었던 헤드램프가 이번에는 LED 헤드램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도어 손잡이 조명 역시 원래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하거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적용이 되었었는데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와, 이거 완전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삭제된 옵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와 루프렉이 삭제됐습니다.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는 원래 기본으로 적용되었었던 기능이었었는데 이제는 시그니처로 가야만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옵션으로도 추가가 불가능해요. 아예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루프렉이 없으면 좀 이렇게 민둥상 같고 좀 그런데 이게 트렌디에서는 선택할 수도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루프렉이 안 된다는 것부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패스 각인데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내장에서 변화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거나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해야만 했었던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열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가죽 감싸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
기존에는 전자식 룸미러였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막 눈빵 날리는 사람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눈부심 조절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동으로 위아래로 변경을 해줘야만 하는 DN 룸미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넣어주지 뭐 굳이 또. 그러면 전자식 룸미러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 다음은 시트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었던 인조가죽 시트가 직물 시트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직물 시트를 쓰는 건데. 이제 인조가죽 시트를 넣으려면 깡통으로는 안 되고요. 컨비니언스를 넣거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리고 1열 시트팩 포켓, 여기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주머니 넣을 수 있는 거 요건데요. 이게 원래 깡통 트림에는 기본이었었는데 컨비니언스를 추가를 해야 되거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야만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시트 부분에서는 신규로 2가지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이게 병주고 약주는 거죠. 1열, 2열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와 1열 슬라이딩 헤드레스트가 새롭게 신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니로 깡통에도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거 진작에 기본 적용해주지. 굳이 막 이거 키 넣고 이거 별로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애프터블로우와 워크 어웨이 락도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좋은 변화인데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 원래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12.3인치 클러스터로 추가를 해야 되거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야만 적용이 된다는 점. 이게 트렌디 트림에서 12.3인치 클러스터를 넣으려고 한다면 1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패스를 쓰려고 115만 원을 태워야 된다. 이거 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하이패스 기기를 따로 구매한 다음에 등록을 하셔서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트렌디 트림의 기본 품목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쭉 볼 텐데요. 8인치 사이즈였었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기아 커넥트와 폰 프로젝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옵션을 넣어도 10.25인치 내비가 최대였었는데 이번에 좀 더 커졌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의 USB 단자가 A탑이었었던 게 C타입 단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트렌디 트림 의 기본 품목이었는데요. 좋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준 건 참 좋긴 한데 진짜 필수였던 옵션들이 빠져버린 거는 이런 건 좀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품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하거나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야만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같이 딸려와서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게 되면 내장 인테리어를 차콜 또는 미디움 그레이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차콜은 동일하고 블루 그레이, 딥 네이비, 브라운 인테리어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되고 변경된 점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2열 열선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는 프레스티지의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선택 옵션인 프리미엄을 추가해야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도 원래 기본 적용이었습니다. 근데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야 기본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 같은 것도 원래는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아예 삭제가 됐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인조 시트였던 게 그냥 인조 가죽 시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 부분도 한번 볼 텐데요. 꽤나 많은 부분들이 변경됐습니다. 앞서 트렌디 트림에서 없었었던 하이패스가 프레스티지 트림에 기본 적용되면서 이 하이패스가 함께 추가가 되었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면 원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기본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컴포트를 추가하거나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야만 변속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디랑 프레스티지에서 컴포트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냥 기어봉인 겁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이라는 기능이 원래 트렌디부터 적용이 있었지만 이게 센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에서는 프리미엄을 추가해야만 센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프레스티지의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시그니처에서 기본 적용이 아니고요. 무조건 스마트 커넥트를 추가해야만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가도 기본 적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셀토스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셀토스 풀체인지가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옵션을 다 빼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품목도 3가지가 생기긴 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최대였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 프레스티지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려면 84만 원을 추가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적용해줬다. 그리고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기아 AI 어시스턴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아 AI 어시스턴스는 말이 바뀐 거지 실제로는 말하는 모양 버튼 누르면 이게 됐었거든.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도 트렌디와 마찬가지로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기본 적용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트렌디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약보단 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트림 34만 원이 인하가 되어서 3,519만 원이 되었는데 저 벌써부터 두렵죠. 일단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적용되었었던 기능들을 한번 보자면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이렇게 5가지 기능이 드라이브 와이즈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빠진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4만 원이 인하된 거죠. 그래도 나름 다행인 건 측방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원래 니로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전 모델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트림에 기본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 외장 부분에서 달라진 건 총 2가지인데요. 18인치 사이즈의 콘티넨탈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이 원래 시그니처 트림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단독 옵션으로 49만 원에 빠졌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후진등, LED 포그 램프 총 4가지의 램프가 선택 옵션 스타일 97만 원으로 빠졌습니다. 1열, 2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기존에는 트렌디 트림에 1열이 적용되었었고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면은 2열로 기본 적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트렌디 프레스티지에서 적용이 아예 불가능해졌고요.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적용하려면 무조건 시그니처 트림으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는 고급 옵션으로 따로 뺀다. 쓰고 싶으면 따로 구독해, 뭐 이렇게 구매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옵니다. 기존에 4.2인치였었던 클러스터가 시그니처에서는 12.3인치로 기본 적용되었고 거기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12.3인치 클러스터 팩을 추가해야 됐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기존에는 차량 내부의 가니쉬가 블랙 하이그로시였었다면 이번 모델에서는 패드 프린트 가니쉬가 적용되었고요. 메탈 페달, 플레스트, 메탈 도어 스커프가 시그니처의 기본 옵션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 암레스트 인조가죽 감싸기가 새롭게 추가되긴 했는데 이제 조금만한 비타민 하나 줬다 보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차량 편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됐었던 옵션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적용이 안 됐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옵션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측방 모니터가 드디어 니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그니처에 적용됐었던 러기지 네트가 이제는 기본 품목도 선택 품목도 아니라요. 기아 샵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상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전 모델보다 가격이 인하가 되어서 기대하셨어요? 안 했죠? 역시나 새롭게 추가된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같은 건 너무 좋지만 원래 기본 적용되었었던 스타일 옵션을 97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으로 빠뜨렸다. 하위 트림에서도 기본 적용되었었지만 시그니처에서도 포함 안 되고 선택 옵션으로도 빠진 옵션들까지 생각한다면 가격이 인하되었다기보단 그냥 시그니처가 좀 더 단촐해졌다, 다이어트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그니처의 기본 품목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3개 다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선택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트렌디 트림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옵션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컨비니언스입니다. 컨비니언스는 54만 원이었었는데 65만 원으로 1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컨비니언스에서도 있었던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도어 손잡이 조명,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이 트렌디 트림의 기본화가 되어서 삭제가 되었는데 1열 통풍 시트,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인치 휠이 49만 원인데요. 기존의 스타일에 포함이 되었었던 휠 옵션이 단독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나는 그냥 스타일 옵션 다 넣고 싶은데 휠은 굳이 안 올리고 싶은데 휠 올라가면 괜히 연비만 올라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빼놓은 게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스타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9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97만 원. 트렌디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2만 원이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18인치 휠이 단독 옵션으로 49만 원으로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블랙 유광 휠 아치 앤 사이드 가니쉬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르게 그릴, 후드 어퍼, 윈드실드 가니쉬와 범퍼, 몰딩에 무광 플라스틱에서 반딱반딱하게 광이 추가된 하이그로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18인치 휠이 49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빠졌으니 50만 원이야 되는 건데 47만 원이 추가가 돼서 97만 원이 되었다. 그렇단 얘기는 47만 원은 무광 플라스틱에서 하이그로시로 변경이 된 걸로 인해 97만 원이 되었다. 근데 이게 제가 니로를 처음 딱 봤었을 때 무광 플라스틱 되게 별로였거든요. 이번에 하이그로시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건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한데, 근데 47만 원이 올라가서 휠도 업그레이드 안 하는데 97만 원을 써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와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예전에는 9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드라이브 와이즈 1이 쉽게 설명하면 라이트 버전이고요. 2는 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1은 42만 원인데 기능이 굉장히 약소합니다. 이게 어떤 게 들어갔냐? 후측방 충돌 경고, 전진 출차와 주행은 추가가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다른 트림에 기본화가 되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나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그냥 뭐 간소하게 쓸래 라고 하면 드라이브 와이즈 1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경우에는 풀 버전입니다. 그래서 1도 선택하고 2도 선택할 수 없어요. 1 아니면 2예요.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입니다. 기존에 94만 원이었었는데 5만 원이 인상이 된 거죠. 근데 12.3인치 클러스터 팩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트렌디에서는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드라이브 와이즈 2는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교차 차량과 측방 접근차, 그리고 추월 시 대항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경고 같은 경우도 원래 있지만 더해서 전진 출차와 주행도 가능한 거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원래 있긴 있지만 거기에 운전 스타일까지도 연동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프레스티지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내에 진출입하는 것도 추가로 가능하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마찬가지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포함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내비게이션 84만원 옵션과 하이테크 40만원짜리는 요게 합쳐져서 12.3인치 클러스터 팩이 됐습니다. 이 클러스터 팩을 선택하시게 되면 트렌디 트림에서 선택하시면 115만원,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모두 12.3인치로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기능들도 이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옵션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40만원이 되는 건데, 앞에 있었던 옵션들 중에서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만원만 하면 되는 거다. 참고로 하이테크에 있었던 220V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옵션이 이동이 됐습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89만원에서 85만원, 4만원이 인하가 되는데요. 이게 기존의 옵션은 디지털 키 2 터치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핸드폰 기종, 최신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만 시동이 걸렸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키 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신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는 거다. 자, 이것만큼은 좀 좋은 거다. 다른 거 다 진짜 별론데 그나마 이거는 아주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할인도 해줬다. 그리고 100W C타입 USB 단자와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적용됐었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는 어디로 갔냐? 그냥 딱 요것만 옵션을 딱 분리해가지고 4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옵션을 여기에 추가시키면서 빌트인 캠은 따로 빼가지고 가격이 살짝 내려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교묘한 옵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 4만원 떨어졌네. 오, 좋은데? 오, 난 당연히 넣어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빌트인 캠하고 배터리는 빠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컴포트인데요. 트렌디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프레스티지 컴포트에서는 89만 원짜리가 75만 원이 되어서 14만 원이 인하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 운전석에만 적용됐었던 이지 액세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1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승석에만 있었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1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운전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그리고 패드 프린트 가니시, 2열 도어 암레스트, 인조가죽 감싸기가 추가가 되었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프리미엄으로 이동을 했고,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화가 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니처에서 선택하는 컴포트는 8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5만 원이 인하가 됐는데, 25만 원이 인하가 됐다는 건 옵션들이 좀 빠졌다는 거겠죠. 빠진 옵션들이 뭐냐? 전자식 변속 다이얼,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패드 프린트 가니시, 그리고 2열 도어 암레스트 인조가죽 감싸기가 시그니처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거는 굳이 또 포함하면 안 되니까 가격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짜증나는 프리미엄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4만 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옵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옵션은 트렌디에서 선택이 안 됩니다. 기존 프레스티지에 있었던 앰비언트 라이트와 2열 열선 센터 암레스트 후석 승계 갈림 센서 타입, 그리고 시그니처에 있었던 메탈 페달과 메탈 풋렛 시트, 그리고 도어 스커트, 하이테크에 있었던 220V 인버터, 컴포트에 있었던 스웨이드 내장재, 가죽 시트 같은 이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다 그냥 탁탁 때려 박아버렸다, 그렇게 해놓고 새 옵션을 만들어버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나마 이제 새롭게 추가된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게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옵션들을 한번 쫙 둘러보면요, 이게 필요하다기엔 좀 애매하고 되게 없어도 되는 건데 라고 싶은 것들을 그냥 프리미엄으로 박아 넣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나 2열 열선은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짠뜩 가져가라 이거죠. 끼어 팔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하만 카돈 사운드 59만 원, HUD 팩 59만 원, 썬루프와 LED 실내 등이 45만 원 동일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온 니로 하이브리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주 그냥 싹 다 훑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니로 페이스리프트는요, 안전 사양은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일부 편의 사양 같은 것들은 상위 트림을 가야 되거나 옵션으로 이동한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길게 표현할 거 없습니다. 제2의 셀토스다. 이 셀토스 옵션 개떡같이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답습한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 니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니로 하이브리드 변경점 관련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알려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